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신세계, 오늘 나오실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 시작인 월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주는 또 2월 마지막 주이기도 한데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만큼 새로운 기분도 드실 것 같고 그에 맞춘 새로운 전략도 원하실 것 같은데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기분도 만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는 많은 의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 김경윤 PD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 바인데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윤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지금 현재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워싱턴에서는 또 연준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죠. 제임스 블라드, 그리고 연준 부의장인 랜달 콜스가 연간 경기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좀 큰 날입니다. 파월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첫 증언을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가고 있는지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발언들 무엇보다도 저희 신세계 통해서 또 김경윤 PD 통해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전략 챙기실 수 있도록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경윤 PD와도 함께 했고요. 무엇보다도 월요일장 시작인 장입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통해서 확인하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계의 워너비입니다. 손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네. 네, 월요일입니다. 또 이상하게 오랜 휴일 지난 다음에 월요일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네요. 여튼 한 주를 시작하는 만큼 그리고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차트들의 이야기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다시 새로운 길라잡이로 앞으로 잘 수익 낼 수 있게 오늘 한 주 어떻게 갈 건지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월요일장을 좀 책임져 주시면서 한 주간의 이런 기준을 잘 잡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인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만큼 오늘 손재 마스터님 통해서 해외 선물의 시작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장도 저희와 출연진분들 모두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구간 11시 4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장 현재 시간에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부터 보시면요. 자, 전일장 3일 연속 오늘까지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은 0.48% 상승하면서 2759.25포인트까지 반등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역시 같은 흐름입니다. 0.49% 상승하면서 6,900선 돌파 이후 6,936포인트까지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유로FX는 이전에 지난주에 흐름을 봐드렸던 대로 같은 자리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를 길게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2320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확인하시죠. 자, 골드도 1330달러 돌파 이후에 중후반대 가격대 지켜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48% 상승한 1336.9포인트, 9달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고가는 1342달러, 40달러 돌파 이후에 다시 30달러 중후반 가격대에 유지되고 있는 골드까지 봐드렸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일단 고가가 63달러 돌파 이후 후반대 가격대 지지가 됐었습니다만 현재 구간은 좀 빠지고 있죠. 63.35달러로 초반대 가격 지켜가고 있습니다. 0.35% 약보합으로 63.3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가격대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말 내에도 비트코인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구간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10,000달러 회복 이후에 큰 반등은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전에 11,000달러 기록한 이후 다시 좀 빠졌습니다. 1,28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오늘 구간은 1.98% 상승분 지켜가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구간에 일단 시세를 좀 살펴드렸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S&P 500과 나스닥 모두 반등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FX는 최근에 달러 기준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같은 가격대에서 좀 지지부진한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도 다시 반등을 이어갔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크루드오일 역시나 반등의 이후 추가적인 상승분을 높여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이 종목들 간 어떤 뉴스와 또 어떤 움직임 이어갈지 저희가 신세계 통해서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현재 구간의 뉴스 김경민 PD 통해서 먼저 정리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죠. 제임스 블라드의 발언입니다. 최근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초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조금 전에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립금리도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보였다고 하고요. 네. 다음으로는 내일장에 이제 파월 의장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청문회에서 첫 증언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앞두고 미국 국채가가 강보합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JP모건 쪽에서는 N 강세가 이중 타격 공포에 따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중 타격 공포라는 것은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또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와 달러인 환율의 연관성이 약해지는 데 따른 이런 이중 타격을 말한다라고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시에테 제너럴 쪽에서는 파월의 의회 증언이 여기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의 뉴스 먼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를 보이고 있는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초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제임스 블라드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립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거론이 됐었고 일단 이런 파월 증언을 앞두고 미 국채가가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오늘은 지수와 그리고 국채에 대한 금리 그리고 기타 다른 상품군에 대해서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흡수하는지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 뉴스도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오늘 출연진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지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 완화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갔었던 S&P 500 지수입니다. 현재 구간도 추가적인 상승폭 높여가면서 고점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75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S&P 500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과 드라기 의장 발언 앞두고 횡보세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고점을 추가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빠지는 가격대 속에서 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또한 전략자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리비아 생산 중단과 오펙의 감산 자신감에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4달러를 다시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63달러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와 매도 양 포지션에 대해서 가장 유효한 전략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파월 의장의 증언 앞두고 골드 역시 횡보세 보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에는 좀 변동성이 나왔었던 상황인데요. 1340달러 돌파 이후 다시 지지가 되지 못하고 좀 빠지면서 1336.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도 네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점검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의장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라서 지수가 최근에 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발언에서 미국채에 대한 부분도 3%를 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 속에서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지 여부 먼저 업앤더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S&P 500입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뭔가 죄송합니다. 그림이 데칼코마니로 맞춰진 듯한 느낌인데, 저와 김기훈 PD 업이고요. 가운데에 계시는 선재 마스터님, 네,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S&P 500에 대해서 지금, 상승 쪽으로 저와 김기훈 PD가 좀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또 마스터님은 실전 매매적인 전략, 그리고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기 때문에 더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관망 들어주신 이유도 궁금한데, 네. 먼저 들어볼까요? 네. 방금 전에 그 유튜브에 질문이 올라와서 그걸 답변 드리려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네, 좀 설왕설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선은 뭐 그렇습니다. 나스닥하고 S&P가 우선 나스닥은 보합으로 보이는데 S&P가 보합으로 보이나 나스닥은 매수 쪽이 계속 세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은 정확히 매수 그림인데 S&P는 보합 그림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오늘 유럽장 이후의 그림들 보자면 나스닥은 7,150 지수까지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도 2,800 초반 지수를 건드리로 매수 쪽으로 좀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얘네들 매도를 드릴 때 뭐 2,800 지수를 찍으러 간다. 그 다음에 오버슈팅 자리가 있다. 그래서 오버슈팅 자리를 맞고 2,753 지수를 맞고 다시 재매도를 치고 이렇게 했었죠. 2,730 지수. 그 다음에 얘네들은 추세 상단부가 열려있는 구간들입니다. 그리고 매수 쪽 열린 구간들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추세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죠. 네. 한마디로 저가에서 꼬리가 발생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구간들 추세를 지키고 세기 형식의 그림들이라도 완성을 하려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분명히 나스닥이 더 매수는 셀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미 나스닥은 고점 근처로 왔죠. 그래서 실제 오늘은 고점 근처라서 나스닥 매도를 중간중간에 한 번 더 노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매도로 준 다음에 다시 유럽장 후반부터 매수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아예 매수 롱포를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좋다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S&P 같은 경우는 지금 2,740 지수를 벌써 넘어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눌림 매수가 지속적으로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네. 단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얘네들이 저항을 받았다는 거는 이 윗구간에 저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간들 이 날짜로 보자면 1월 16일 얘네들 전 저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마중 나가는 거는 분할이 있어야지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대신 눌림의 매수 쪽이 우세하다. 단 분할은 단가를 2,740선 아래에다가 맞출 생각을 하고 분할 대비를 하고 싸우셔야지 길게
매수도 먹을 수 있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얘네들이 매수 추세라기보다는 매도로 더 빠지지 않고 하단부를 견고하게 지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본다, 되돌림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눌림 매수가 유리한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고점 영역 부근부터나 단기적으로 매도로 눌러서 S&P가 고점을 높이고 나서 떨어질 때쯤 S&P는 고점을 높이지 않더라도 걔네들 그 구간부터나 매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보고요. 지수를 매매함에 있어서 저는 아마 나스닥 이 구간 7,150선 칠 때까지 S&P도 같은 방향으로 열겠다. 이 기준을 삼으시면 좀 더 명확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추세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적인 저항을 저희가 이걸 보고 있었죠. 하지만 좀 더 윗자리를 열고 2,800 초반 지수에서나 매도를 노린다. 한마디로 뭐 러프하게 보자면 2,805선을 저희가 목표로 보고 그다음에 오버슈팅을 2,750선, 60선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이 구간들 단기 저항 그다음에 최대 매도로 돌릴 수 있는 구간은 2,800선이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긴 관점과 현재 부근에서 대응 관점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좀 짜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S&P 500 기준으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2,740선을 현재 돌파한 시점입니다. 그러기에 눌린 매수 구간 현재 부근에서 유효한 전략이고요. 일단 가격대는 고점에서의 매도도 관점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넉넉하게 잡은 가격대는요. 2,805선대입니다. 2,800선 돌파 전후로 그 가격대에서 매도적인 관점을 좀 길게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눌림 매수 구간으로 좀 롱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나스닥 좀 비교해서 같은 흐름 안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스닥도 일단 현재 6,932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7,000포인트 돌파 이후 그 정도의 고가에 대해서 매도적인 관점 함께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나스닥과 S&P 지수에 대해서 전략 세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역시나 오늘 업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눌림 이후에 좀 소폭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펀더멘탈적으로는 워낙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의 방향성만 좀 갈리고 있었던 최근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일 연속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역시 마스터님의 의견과 같은 연장선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대 안에서는 가격대가 오늘 일봉상으로 저점까지 좀 빠졌을 때는 매수적인 관점으로 좀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상승 마감에 대한 예상도 덧붙이면서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상승 기운이 돋보이고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로 가야 할지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잡아야 될지 그 두 포지션 중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뉴스와 그리고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지 김경인 PD 통해서 먼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인 PD 역시 업이시죠? 네, 저도 업입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이죠. 전거래일에 미증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지금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을 하려고 지수 본장에서 상승 출발을 하려고 좀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130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지금 본장에서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장에서는 경기지표 발표도 있고 지금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있고 좀 이벤트가 굉장히 좀 많은 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신규주택 판매지수 오늘 발표가 되고요. 달라스 연은에서 발표하는 이 텍사스 제조업 전망 서베이도 오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실적 시즌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보다도 더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 총기 사고 관련해서 NRA 그리고 기업들 간의 관계를 둘러싸고 나오는 뉴스들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있었던 굉장히 좀 대규모 총기 사건 이후에 이 NRA 전미 총기협회와의 파트너십을 종료할 것을 선택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은행권에서도 이 데비카드, 크레딧카드의 발행을 중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델타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에서는 이 총기협회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어떤 그 비행기 운임 할인 서비스를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이 기업들이 기존에 이 총기협회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이런 혜택들을 없애겠다라고 말하면서 좀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증시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끼쳐지지 않을까 하는 지금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취임 선서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경기 안정을 해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주시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를 봤을 때 이제 연준 쪽에서는 이런 지난번에 대규모 매도세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큰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네.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제 증시에 대한 또 국채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10년물 그 국채금리가 연말까지 4.5%를 기록한다면 증시는 25%가량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원래 이 골드만삭스의 기존 시나리오는 올해 말까지 장기금리가 3.25%에 도달한다 이것이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금리가 좀 상승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5%까지의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증시는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경기가 좀 급격하게 둔화를 겪을 수는 있지만 이게 완전히 이제 경기 후퇴로 돌아서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여전히 좀 긍정적인 뷰도 함께 남겨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증시 하락이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3%에 가까워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그 분석들도 많지만요. 이 많은 스트래터지스트들은 이 국채금리가 3.5% 혹은 4%에 도달할 때까지는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골드만삭스의 예측대로 S&P 500이 25% 정도 하락을 한다면 1월 26일에 기록했던 이 고점이 2872.87이라고 하는데 네. 거의 뭐 2155에서 2298 정도 선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다라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드만삭스의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 약간의 조정을 겪었지만 증시가 아직도 하락할 일이 좀 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미국 CNBC 쪽에서 워렌 버핏과 또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주식과 채권 중에 택하라면 단연코 주식을 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30년물 국채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한 종목을 30년간 보유하는 것 중에 택하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 주식을 30년간 보유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면서 주식이 장기 국채보다 훨씬 결과가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변화된 이 주식 종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네. 국채 투자보다 훨씬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뷰를 내놨다고 하고요. 지금 버핏의 이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는 지난해 애플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샀던 이 15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실은 이 종목들을 지난주에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웰스파고가 있었고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실은 것이 애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해서 좀 금융주에 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실은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이렇게 쭉 목록이 나오는데 골드만삭스도 보이고 뭐 제너럴 모터스도 보이고요. 이런 기업들의 지금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싣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계속적으로 상승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그리고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 최고점에서 25%가 하락 시에는 가격대 좀 밴드도 분석적으로 내놨는데 S&P 500 기준으로 2155포인트에서 2298까지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가격적인 측면도 좀 긴 호흡에서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S&P 500에 대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외신 쪽의 의견 추가적으로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앞서서 일단 유로FX 최근 거래일 동안에 횡보하는 흐름 속에서 아직 위아래로 방향을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서는 초반보다는 다시 좀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1.23290 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2% 상승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FX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FX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저 홀로 업이고요. 두 분께서는 다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네, 확인이 됐고요. 자, 일단 유로FX 유튜브에도 유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통화에 대해서는 워낙 또 통화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이 다음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미리서부터 고민이거나 좀 잡아가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운을 들어주신 마스터님 의견부터 유로 전략 좀 빠르게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우선 달러 인덱스부터 설명드리는 게 좋겠죠. 네. 우선 달러 인덱스는 저번에 제가 신세계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돌파 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얘네들은 아직 매수 쪽으로 돌리는 그림이 아니다. 저가 다시 확인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저가 확인한 다음에 얘네들 추세를 뚫으러 간다고 저는 본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가를 확인한 다음에 얘네들을 저희는 리딩방에서 90지수까지 확인하러 간다. 그래서 추세 매수로 계속적으로 봐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눌림에서 혼조세,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하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유로 달러 고가에서 매도 추세로 끌고 오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가를 깨지 못하는 약간 1.2300대까지 매도를 본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혼조세를 띄다가 추가적으로 얘네들을 1200대까지 가는지를 기대하고 보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혼조세에서 보는 이유는 굉장히 이 구간들이 이 구간까지 무조건 간다고 믿고 싸웠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여기서 보합을 들 거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갈 거냐의 이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혼조세를 여전히 저희도 노리고 매매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17시부터 17, 18, 19. 오늘 좀 바보 같네요. 7시부터 9시까지 리딩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구간 매도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를 여기를 지정을 해드리고 9시 10분 정도에 올청을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추세는 추가적인 매도 그림을 드렸고요. 오늘 사실 오전에 얘네들이 올라올 때는 이 구간들 맞고 싸우던지 아니면 1.2410대까지 갈 수 있겠다 봤었는데 아까 보니까 갑자기 매도 그림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도를 여기까지 목표를 드렸고 추세는 아직도 추세를 깨는 구간들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보합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아직은 최저가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직 깼다고 인정 못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저희도 확신은 아직 못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까지는 확신하고 끌고 왔고 이제 보합 구간에서 어느 시점에 깨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등 시에 지속적으로 매도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롱포는 그대로 홀딩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오늘 저희가 봤던 목표는 다 찍은 거고요. 네. 오늘 봤던 목표는 다 찍은 거고 그 다음에 그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도 그림들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에서 멈춰있는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매물대란 거는 고점과 저점도 있겠지만 얘네들 지지부진한 보합권의 중심 자리는 매물대겠죠. 그렇다면 이 구간들을 확실하게 깨면 추가적인 매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신규는 반등을 기다렸다 매도를 보던지 아니면 완전 추세가 깨진 다음에 봐야 되겠죠. 하지만 롱포는 저희는 여전히 매도 관점을 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관점을 앞으로 보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세가 지켜준다 해서 무조건 그래서 매수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걔네들은 짧은 손절에 잡을 수 있는 구간까지 열어놓고 하단부 근처에서만 매수를 잡는 걸 시도하시고요. 단 저희 방에서나 제 리딩에서는 매수는 우선 안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서 매도를 쳐서 매도를 롱포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단타도 작은 구간 보합을 보자. 대신 여기서 신규로 매도로 끌고 가면 분할 대비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보합만 들더라도 추가적인 매도는 묶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이 다음에 추가적으로 일봉상에서 깨는 그림들 나오면 그때 더 확신을 갖기로 하고 올라온 놈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칠 거다. 우선 얘네들이 매수로 가버리면 우리가 매수도 못 먹고 매도도 실패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믿고 그냥 계속 매도만 친답니다. 한마디로 일봉상의 추세 저항들 가지고 있는 아이들 상반부 제약, 그 다음에 하단부 경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보합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의 큰 추세는 추가적인 매도 관점을 아직 열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좀 잘 도와주셨고 현재 부분에서 통화적인 이해를 연관지어서 하실 수 있도록 함께 두 종목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과 신규로 유입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좀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규로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의 이런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매도적인 관점을 계속적으로 열어두고 계신다라는 큰 흐름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질문이 네네. 올라와서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보자니 일봉상 쌍봉인데 장기적으로 매도를 볼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쌍봉에 대한 의미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게 일봉으로요? 어떻게 일봉이 네네. 쌍봉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선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냥 저희는 이 구간에서는 보합 뛸 거다. 위에 추세 최고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구간 오면 그냥 보합 뛴다고요. 한마디로 근데 한번 보십시오.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거 책에서 그 도움 안 되는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봉에 음봉에 양봉을 덮여내면 그 다음부터 양봉이죠.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양봉에 음봉에 얘네들 음봉을 이겨내려고 시도만 했다 뿐이지 음봉으로 다 밀렸잖아요. 이걸 쌍봉이나 아니면 양양양의 패턴으로 볼 수 없다. 얘네들은 그냥 보합 구간이지 쌍봉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보자면 얘네들 쌍봉에 밀리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고가를 확인하고 아래 구간 깨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 보합되는 건지 추가적으로 매도를 빠질 건지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매도 배팅에 우선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봉상의 쌍고는 얘네들 최고가에 대한 의미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하단부도 지금 세 번째 시도하는 거죠. 이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들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 지지 라인이 형성돼 있어서 혼조세를 띄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법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얘네들을 깰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매도로 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들은 함부로 건들지 않는다. 왜? 먼저 건드려봤자 당연히 튕길 게 당연시하기 때문에 깨고 싶더라도 주변 머리에 와서만 배회할 뿐 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치지 않고 보합을 들게 되면 얘네들은 수렴 보합이 들게 되겠죠. 하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볼 수 없다. 단 가정이 제가 두는 것처럼 이 자리까지 추세 매도로 오고 그 다음에 혼조세를 띈 다음에 얘네들이 더 뚫을 수 있다는 가정을 둘 뿐이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봉상의 추세 저항을 막고 싸울 생각이고요. 기준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하단부 지지력과 그 다음에 위에 꼭지점. 그래서 위에서 매도로 밀어서 익절 잡고 추세 홀딩으로 깨는 것과 그 다음에 깬 다음에 확인하고 마중 나가는 전략. 반등 시 매도와 그 다음에 완전히 깬 다음에 매도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단타분들이 너무 작은 손절로 자꾸 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먹기만 크게 먹으려고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항상 윗구간에서 추세 매도로 끌고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일명 불탁이라 그러죠. 두세 번의 물량을 늘리는 매도로 끌고 와서 최소 물량으로 저희 방에선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깨냐 마냐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 확신 때문에 손절 제때 못하고 리스크 관리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모호한 구간은 모호한 구간이라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세 구간은 추세 구간으로 좀 인정하시고 보시는 게 좀 더 매매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각자 투자자분들 각자 스스로 뭐 파악이라든지 분석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저희 신세계 안에서 좀 기준 삼아 드리니까 좀 다시 한번 연관지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김경영 PD 계속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금 유로에 대한 내용 전달해드리기 앞서서 네. 지금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타났던 이 증시 매도세가 상대적으로는 좀 유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기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미국과 글로벌 경기 전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뭐 증시 매도세가 그냥 좀 생각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라고 본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2018년 금리 인상 횟수는 역시나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렸다. 뭐 이런 발언도 함께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궁금한 부분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 횟수 부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열린 결말처럼 답변을 해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장에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에서도 전달해드렸지만 지금 미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하락도 함께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 지금 여는 총재들의 연설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주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좀 활발하지는 않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로가 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치였던 1.25달러에서 겨우 2센트 정도 하락한 채 지금 1.23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주 정치적 리스크가 다소 좀 크기 때문에 좀 큰 포지션을 취하는 것에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요일이죠. 3월 4일이 지금 외신에서는 슈퍼 선데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총선이 치러지게 되고요. 또 독일에서는 메르켈이 네 번째 임기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날 이제 결정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대한 부분이죠. 대연정 협상을 이어갈지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좀 그 한 나라의 근간을 흔들 만큼 좀 큰 소식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매매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G 쪽에서는 시장이 이런 정치적 이런 리스크들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라며 만약 이런 리스크들이 단기적으로 살짝만 커져도 유로의 경기 민감적 성격과 포트폴리오 유입성 랠리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로가 한 1.21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주간 이 선물 데이터를 참고할 때 유로에 대한 롱 포지션이 3주 연속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도 지금 헤지 펀드들의 이 유로에 대한 어떤 강한 믿음이 현재 살짝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좀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ECB의 지금 마리오 드라기가 오늘 또 유럽 의회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죠. 지금 아마 연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유로존 물가 지표가 금주 후반에 발표되는 만큼 이 유로 거래는 계속해서 불확실한 전망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유럽 쪽의 이슈 말고도 주목되는 이벤트 중에 가장 큰 건은 아무래도 내일 있을 이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 정책과 경기에 대한 첫 번째 청문회 증언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스미토모 미치 은행연합 쪽에서 또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이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달러도 하락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파월은 아마도 비둘기파적인 이미지를 보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가가 안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매파적으로 인식되는 발언 역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조금 어떤 식의 발언을 할지 좀 예측 불허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3월 4일 어떻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보기 전까지는 큰 포지션 취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외신들의 좀 공통적인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속보 내용 전달을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최근 증시 매도세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속보 내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언 나오면은 저희가 가장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기 총재 발언은 뭐 조금씩 밀리는 것 같은데 이제 40분으로 다시 좀 연기가 됐다라는 속보도 함께 들려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IET 쪽에서는 유로가 1.21달러까지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하락 쪽으로의 분석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에 외신 쪽에서는 워낙 올 한 해 유로에 대한 긴 상승 흐름을 먼저 좀 분석도 해드렸고 점쳤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그 시간 안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로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이 3주 연속 좀 줄어드는 그런 가운데 그 포지션에 대한 물량 변화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외신 쪽에서 따오는 의견으로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들어본 상황인데 벌써 시간이 40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10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현재 국은 증시 개장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 월요일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각 종목들 간의 흐름,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자, S&P와 나스닥 일단 초반의 상승분보다 더욱더 상승 탄력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766포인트까지 터치하면서 S&P 500 지수는 0.74%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S&P 비교해서 조금 더 탄력적인데요. 0.81% 상승하면서 6,959포인트까지 터치하고 있죠. 0.81% 상승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방금 전에 살펴드렸던 유로 FX 다시 보합권으로 밀립니다. 0.03% 일단 상승세는 지속은 하고는 있지만 힘이 약한 부분이죠. 1.2318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로 FX 살펴보셨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도 일단은 1336달러에서 초반대 가격대가 다시 밀립니다. 1333.4달러 선으로 0.21%의 상승분만 지켜가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일봉상으로 더욱더 길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도 초반의 가격대보다 조금 더 밀리고 있습니다. 63.21달러까지 눌리면서 0.58%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뉴욕 속보로는요. 일단 증시 개장한 이후 3대 지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우 지수에 대해서도 속보가 올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기훈 PD 지금 개장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개장과 함께 200포인트 정도 점프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잉과 3M이 가장 좀 블루칩 인덱스 중에서 좀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S&P 500 역시 0.6%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기술주와 그리고 최근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에너지주가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나스닥 역시 오늘 흐름 좋습니다. 0.7% 상승을 하는데 여기는 애플이 오늘 지금 1.2% 정도 랠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고요. 인텔 역시 1.6% 정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2.9% 좀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안정화가 돼주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3%라는 이 레벨이 좀 심리적으로 중요한 레벨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주면서 좀 안정화가 되면 주가는 그만큼 좀 이렇게 잘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증시에 좀 숨쉴 만한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주 동안에 거의 1,100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빵주라고 일컬어지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알파벳이죠. 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정 이전의 레벨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면서 다우지수는 지금 100포인트 이상의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국제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지수 상승이 일단 안정이 되는 상승세로 지수 선물 쪽에서도 탄력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본장에서도 역시나 같은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일단 개장한 이후 또 시세도 변하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우선은 뭐 유튜브에 먼저 적어드렸습니다. 네. 유로는 지금 1.23-290대까지 1차 반등, 그 다음에 1.23-420대까지 2차 반등까지 미장에서는 있을 것 같으니까 매도는 1.23-420대에서 재매도를 노리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들 좀 하시고 그 다음에 S&P는 지금 추세 저항들 맞고 뭐 2767선들 갖고 있는데 우선은 단기적인 추세 저항들이 있어서 약간 눌림은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78선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갈 길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이들 가려고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우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얘네들 밀리더라도 6,000 앞으로 일입니다. 네. 이번 주. 만약 얘네들은 밀리더라도 6,610선들, 그 다음에 뭐, S&P도 이 아랫지수들 2,695선들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 여력들 보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추가적인 상방들 좀 열고 보시라는 관점 변화 없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뭐 오늘 또 쳐버릴 수 있겠네요. 7,150선은. 네. 이 정도의 힘이라면.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점을 높이면 대신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심리적으로는 뭐 이런 거죠. 우선은 7,000선, 그 다음에 S&P는 2,870선 후반에서 급락을 한번 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야금야금 시도하다가 고점을 높이기 시작하면 신고가에서는 굉장히 두렵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차익을 내기 시작하면 앞다퉈서 또 다시 차익을 내기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가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채널로 도모하지 뭐 이제 이전의 그림들처럼 엄청난 야금야금 올라가는 급등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점 영역에서 추세 매도를 노리시기 바라고요. 우선 뭐 단기적으로는 S&P는 2780선들, 그 다음에 나스닥은 아예 그냥 신고가를 높이는 구간들을 열고 대응하시라. 7,150선까지를 네. 열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일단 1부에서 S&P, 1부 진행하고 있죠.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짚어주셨을 때, S&P 500과 나스닥 모두 고점에 대한 부분, 좀 러프한 가격대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S&P 비교해서 탄력이 조금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7,150선까지도 터치 가능할 여력이 있는 것 같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2,805선에 대해서의 고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까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분 앞으로도 뭐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지되는 가격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나스닥은 6,610선이고요. S&P 500은 2,695선에 대한 부분도 함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로 FX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 유튜브에 또 마스터니 직접 여러분들의 의견 또 질문 답변을 도와드렸는데요. 유로는 1.23290달러 그리고 1.23420까지 반등에 대한 부분 익절 잡고 좀 대응하시라라는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개장도 함께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앞서서 김경윤 PD 통해서 국채에 대한 국채 금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안정세가 3대 지수 모두 상승분을 좀 안정적으로 지켜가고 있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의식을 이제 막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뭐 통화적인 발언이 나오는 만큼 유로 FX 봐드렸고 그렇다면 브리티시
브리티시 파운드도 함께 분석을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파운드와 같은 경우는 0.07% 약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397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유로와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일봉상으로는 윗꼬리를 좀 길게 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장 상승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땐 유로와도 좀 유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인데, 마스터님 일단 유로 FX는 일단 상승은 지지가 되고 있지만 뭐 여전히 보합권이어서 파운드와 좀 비슷할 것도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뭐 그림 좀 비슷해 보입니다. 우선은 이 윗구간들 지속적으로 높이려는 노력들은 했었죠. 이미 벌써 오늘 4번째입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신고가에서 저항의 매도, 그 다음에 저항의 매도, 그 다음에 저항의 매도죠. 단 그림들이 뭡니까? 저가를 낮추는 그림들이 아직 아니죠. 한마디로 수렴 보합 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매수 쪽으로 아시아 유럽장 초반에 반등을 주더라도 저희처럼 매도의 관점 가능성,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본다. 아침에 개장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 조정 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영향 때문에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아직 결정난 거 없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싸우는 것도 가정이고 이제까지 잘 맞아왔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그림도 더 맞길 바라는 거고요. 아직은 결정난 게 없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오길 바라고 아마 나올 거라고 저희는 가정을 두고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꼴이 오늘 또 일봉, 양봉이 길게 쓰다가 오늘 음봉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한마디로 달러 강세나 달러 강세 여력에 파운드가 훨씬 더 유로보다는 약할 소지가 크겠죠. 아무래도 이슈 때문에 더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관점들 여전히 아직은 수렴 보합이지만 매수로 쫓아가거나 오히려 쫓아갈 건 매도의 매도 분할이 낫지 매수를 쫓아가서 대응하는 거 어느 타점인지 어느 시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 FX에 이어서 파운드와도 현재 구간 좀 살펴드렸고요. 지금 세 번째 이슈와 네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과 골드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리겠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문자와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남겨주신 의견 또한 저희가 2부 시간을 통해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도 다양한 전략 나눠드렸는데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